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 이름 설미석 교수입니다. 이번 경찰 2차 시험 많이 어려우셨죠? 역대급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출제자 본인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이제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요. 일단 하나하나 복기해 보면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문제가 쉬웠어요. 신석기 시대.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구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틀렸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신석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뿐하게 출발했죠. 자, 다음 국가에 대해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지금 국가를 묻고 있고요. 적절한 걸 고르라고 그러고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고 도둑질한 자는 이거 고조선의 팔주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고조선이구나. 이것도 이제 산뜻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볼까요? 비파용동검과 고조선이 이제 청동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니까 고인돌이 출토된 지역의 분포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문화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이거 이제 고조선을 찾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삼국사기 동국통감에 해당 국가의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삼국유사에서 단군 얘기가 나오지 여기는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다루고 있지 않죠. 이거 틀렸고 한서지리지에 해당 국가 법의 일부가 기록되어 남아있다. 이거 같고요. 해당 국가에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구가가 존재했다. 이거 이제 부여잖아요. 부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중국 간날의 무제에 의해서 해당 국가가 멸망하였다. 딱 깔끔해요. 이 정도는 디귿하고 비염. 이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2번까지는 우리가 산뜻하게 출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조금씩 이제 좀 그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는데 못 풀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은 백제에서 제작된 유물입니다. 보기에서 백제. 이 유물이 제작되었던 시기에 대한 역사적 상황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문제를 풀려면 요것만 알면 일단 푸는 거예요. 다른 건 오히려 이제 헷갈릴 수가 있고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금동대학로잖아요. 그 금동대학로는 어느 시기예요? 위용사할 때 사비시기잖아요. 요거 세 개로 들어가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였고요. 위용사할 때 그 수도 이전 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비시기란 말이에요. 사비시기.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된 거는 위례성이잖아요. 위례성, 한성 시기. 그러니까 이건 틀렸단 말이죠. 벽돌을 쌓아서 무덤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웅진 시기잖아요. 무령왕릉을 비롯해서.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익산 미륵사 창건한 게 누구예요? 무왕이죠. 무왕이 누구야? 서동이지. 서동이 누구야? 의장아버지잖아요. 7세기거든요. 7세기면은 6세기 성왕이 오니까 이게 사비시기가 되는 거죠. 이거 맞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이게 바로 사비로 옮긴 다음에 성왕이 한 게 남부여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자, 미음 볼게요. 한강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겼다 그러는데 성왕이 사비천도 한 다음에 진흥왕하고 손잡고 같이 고구려 공격해서 한강 각각 상류 하류 차지했는데 한강 하류를 신라한테 뺏기잖아요. 그래갖고 신라가 거기다 북한산 순수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비시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4번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좀 쉬운 문제고,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다시 앞으로 가서 3번 앞으로 가서 하나 더. 요게 이제 사택지적비입니다. 요것도 이제 사비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목간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종이에다 글을 쓰는데 옛날에 나무에 글을 써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목간. 그리고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그 금제 상일이 봉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전부 다 사비시기의 유물들이다라는 거를 이번 시험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꿈을 이루시겠지만 아예 이제 나는 처음부터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다. 이번 시험은 그냥 한번 도전해 본 거였다. 이런 친구들은 요거를 좀 알아둬야겠죠. 이것들이 이제 사비시기라는 것을. 자, 그 다음.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된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순서를 보시면 이 당나라의 안시성 공격이 먼저냐 백제의 대야성 공격이 먼저냐 이게 헷갈렸을 텐데 대야성 공격이 먼저입니다. 이게 7세기 이제 그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아닙니까? 첫 번째 보면은 수나라가 먼저 고구려를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막아내죠. 을지문덕이. 그리고 나서 백제가 대야성을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안시성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가 환산벌을 공격해서 백제가 멸망하고, 그리고 당나라가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멸망하고, 당나라의 매소성 기벌포 공격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연합군의 싸움이었던 거죠. 이게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 리을, 디귿, 비읍, 기역, 니은. 요게 이제 순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은 삼성육부제 맞고요. 지방행정구역은 5경 15부 62주 맞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토대로 당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것도 맞고요. 자, 발해 문왕은 당의 문물을 수용해서 체제 정비를 하였으며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데, 우리 인대합파 아킬레스건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인한, 대흥, 건흥 이렇게 해서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건흥은 선왕의 연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왕이 아니라는 거. 요건 이제 쉬웠단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는 이제 6번도 쉬워요. 왜냐하면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신라 말에는 육두품도 능력에 따라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2번을 보면 신라 말에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와 교종과는 다른 유파를 형성했다. 여기 이제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선종이 그 전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번 들어와요. 그래서 신라 상대 쪽에 한번 들어오고 하대 쪽에 한번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기에 딴지 걸기가 더 어려운 게 가장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출제한 교수가 이제 구멍을 파놓은 거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문제 삼기가 뭐 복수정답이다, 이건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워낙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건 쉽게 풀릴 수 있었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7번입니다. 최승로가 역대왕을 평가한 오조정적평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던 공무원 문제 중에 거의 극치였던 것 같아요. 출제자 본인만 풀 수 있는 문제의 샘플이야 이게. 앞으로는 요걸 이제 샘플로 이렇게 인터넷에 떠다닐 것 같아요. 이 오조정적평의 내용을 보면, 태조는 통일을 이룬 이래로 정세에 부지런하였다. 혜종은 예를 갖춰 사부를 높이지 않았지만이 아니라 사부를 높였고 빈객과 관료들을 잘 대우해 처음주기 했을 때 여러 사람이 기뻐하였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게 교과서에 나와요. 지난 기출에 나와요. 이거는 뭐 세상에 이거 뭐 출제자 본인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뭐 예상 합격 점수가 뭐 90점도 아니고 70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찍어서 맞춘 학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성적이 많이 나오고 잘 나오고, 공부를 덜한 학생은 성적이 덜 나오는 게 그게 정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 운에 의해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으니,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한 문제가 됩니다. 출제자 본인만 풀 수 있는 문제,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할 수 있는 문제의 전형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8번입니다. 다음 중 최충원이 집권할 당시에 발생한 농민 천민의 저항운동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 이 8번도 너무 어렵죠. 이것도 뭐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암기법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무신 때 어떤 난이 벌어졌다. 그걸 통해서 보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소거가 안 되는 게, 이 다음을 보면 이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게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러면 소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출제자가 이것까지 예상하고 했는지 너무, 이것도 본인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억울한 문제죠, 수험생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는 최충원이 집권할 당시에 발생한 농민 천민의 저항운동은 대표적으로 최강수의 난이 있고요.
그리고 이비폐좌의 난이 있고요. 출제된 적 없는 광명개발의 난.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예요. 정답은 3개. 자,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이 제위할 당시에 일어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쉽죠. 뭐 변발하고 호복을 입었는데 여기는 이현종이가 저기 따라하지 말라고 변발과 호복은 그 이전 왕들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기분 좋았고 자기 머리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을 묻는 문제예요.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공민왕 때가 아니라 우왕 때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또 쉬운 건 또 너무 쉽고 막 이 난이도 이게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10번입니다. 다음은 이 문제는 본인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반대로 머리를 잘 쓰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기어왕과 니응왕 사이 시기에 사이가 빠졌네. 사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의정부의 서사 하는 일을 나눠 6조에 귀속시켰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4대 문서와 중재수의 심의뿐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뭐 옛 제도를 되살린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육조직계제를 시행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육조직계제를 시행했으니까 이게 태종일 거라고. 근데 문제는 니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어느 왕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우리를 딱 틀리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냈단 말이죠. 근데 니은은 누군지 몰라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빨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잇몸 가지고 덤벼보자고요. 싹 보니까 농사직설이고 세종인데 왠지 괜찮을 것 같아. 저와 조선통보? 이거 세종인가? 헷갈릴 수 있죠. 사군육진 세종인데 맞을 것 같아. 요게 포인트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태조 때잖아요. 태조면 무조건 여기지. 태종 아버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요 4번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몰라도 돼요. 이게 누군지는. 끝까지 몰라야 되고 4번 갖고 정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참고로 니은은 세종실록인데요. 제가 볼 때는 몰라도 풀 수 있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11번 볼게요. 자, 11번 보시면 다음 기억에서 디귿 인물들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유명한 얘기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거 있잖아요. 정조는 니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영조께서 종통의 중요함을 위해서 요걸 보고 알 수 있죠. 나에게 효장세자, 그 사도세자 형님이잖아요. 죽은 형님. 효장세자에 이제 입적시켜가지고 입적시켜서 명하신 것이다.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직위교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고 했던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정조는 금난 정권을 폐지했고요.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가 무슨 이건 사도가 아니라 이제 영조고요. 디귿은 영조는 수원화성 틀렸고 기억과 니은은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사도가 무슨 탕평책을 실시해요? 좀 비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내용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날의 백성에는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공상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끝까지 읽어봐도 단서가 없어요. 산업공상의 그 직업적 평등을 강조했던 중상학파의 유수원이구나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수원이 아니고요. 이게 어디서 발췌한 거냐면 그 중상학파 박지원 있잖아요. 그 박지원의 관홍소초에서 발췌한 그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관홍소초에 있는지를 누가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박지원 본인하고 출제자 둘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 1번은 홍대용이고요. 그리고 2번은 정약용. 그리고 3번은 소비를 강조하니까 박제가고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죠. 네. 많이들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네요. 좀 논란이 굉장히 많죠, 이번 시험이. 자, 13번입니다. 김득신의 파적도가 그려진 시기. 뭐 김득신 나왔으니까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조선시대 후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당시 경제적 상황, 생활 모습을 그린 풍속화와 출세와 장수, 행운과 복을 비는 민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맞고, 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해졌고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의 재배가 많아졌다. 맞습니다. 보부상은 포구나 지방의 큰 장시에서 금융, 운송업, 숙박 등을 담당했는데 요거를 담당한 보부상이 아니고 객주와 여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번이 틀렸습니다. 쉬운 문제. 자, 14번을 보시면 다음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의 내용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르라. 이거 좀 모두 몇 개인가? 아니 이러면 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내야지. 모두 몇 개인가 할 거면. 그래야 공부한 학생이 맞출 거 아니에요?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과 청전을 발행한 게 아니라 청전을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한성근 부대, 이거는 뭐 맞고요. 제가 뭐 문성근 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네. 정헌수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디귿입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서양 선박에 필요한 물자의 제공과 여기까지 맞는데 난파된 선박의 선원 구조는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다음, 동학의 최재호가 혹세무민으로 처형당한 이후 이필제의 난이 일어났다. 이것도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교과서에서도 없고. 네. 근데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개 맞는 거. 서계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 등장하였다. 3개입니다. 3개. 맞는 거.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너무 이거 어렵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풀 수 없게 냈어요. 학생들이 풀 수 없게. 운 좋은 학생들이 찍어서 맞추게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면은 요거는 뭐 쉽죠. 우리 많이 봤던 사료인데, 천한 노비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반들을 가장 미워했다. 그 외 동학농민 벌어지고 나서 그 전라도에서 집강소 만들어 놓고 농민들이 막 양반들 괴롭히고 그 내용이에요. 이게 동학입니다. 동학, 집강소. 동학농민군은 대도소를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 독자적인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했고, 2차 농민봉기는 손명희가 이끄는 난접과 전봉준이 이끄는 북접. 전봉준이 전라도인데 왜 북접이야? 이 바뀌었네. 이게 남접이고 이게 북접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70점이 왜 나온 거냐면, 이게 뭐냐면 애매한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풀 수 없는 문제와 그 다음에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딱 나뉘어요.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일단 다 맞춰야 되고요. 나머지는 운이에요. 운. 요령 약간. 아까 저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서. 그거 맞추면 이제 확 올라가겠죠. 그런 건 요령으로 풀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한 4개 문제가 운으로 가니까 이게 공정한 시험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요령 좋은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승리한 자일 거예요. 어차피 뭐 운은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거고. 기억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나오는데, 경무국장 그러면 김구 생각나지 않아요? 임시정부 경무국장. 그리고 보니까 3.1운동 직후에 건너가서 뭐 경무국장이 김구 선생님 같은 거예요. 저는 보자고요, 일단.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처음 보는 것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세모.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 김구잖아요. 이것도 김구네? 이거 갖고 이거 김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독 정부 수립엔 반대했죠. 김구 선생이. 이승만에 반대해서. 근데 50총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어, 안 했어? 완전히 안 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요령으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나 보지. 이건 김구 선생님 본인하고 출장 교수님, 그 출장 교수 이렇게 둘만 아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요령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번에는 공부를 열심히 기본적으로 한 학생인데 그 중에서 조금 요령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맞았고, 좀 정직한 학생들은 완전 억울한 시험이었다. 자, 해외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복수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김원봉의 주도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의 대표 등이
난징에 모여서 한국대일선전 전선 통일동맹을 출범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난징이 아니라 상해거든요. 상해.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의제기가 된 게 뭐냐면 이번에 쓰여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과서는 75%가 근현대사거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좀 지역적으로 담겨 있어요. 근데 8종 중에 2개 종류의 교과서에서 이게 난징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과서에 아니다, 이건 난징이 아니다, 상해다라고 계속 지금 잘못 적혔다고 바로잡으라고 지금 청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원이 그 교과서에. 근데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거잖아. 교과서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것도 그러니까 이걸 일단 정답이라고 출제자는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이제 정답 하나를 더 줘서 복수 정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 한국인 특별반은 뭐 우리가 아는 거고 1934년 그 윤봉길 의거에 대한 답례죠. 그래서 1934년 한국인 특별반, 1940년 한국광복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자, 근데 보면 3번에 1942년 설립된 조선의용군의 일부는 의용군이 아니라 조선의용대일부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3번을 답이라고 했겠지. 그리고 1번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로 주장을 하고 1번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맞는 게 아니에요. 상해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 기술된 2개의 교과서를 참고한 것 같아. 이번 시험은 좀 이래저래 많이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험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참고를 해도 그거를 딱 잘못 올라간 걸 참고를 해서. 자, 그 다음에 18번.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의 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현관과 화장실을 갖춘 개량 한옥이 보급됐고 복도와 응접실, 침실 등 개인의 독립공간이 있는 문화주택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농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인 농민운동 단체인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됐죠. 1927년 맞아요. 당정환과 조철호를 중심으로 어린이운동이 전개되면서 처음으로 우리 그 교재에도 다루고 있는데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960년대에 들어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5월 5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아, 이거 어려운 문제다 이것도. 도교회 학생들을 중심으로 토레가 결성됐다. 이거 맞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앞에 것들은 억울한 문제고 풀 수 없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제시된 해방 이후의 사회 정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에 남한만의 50총선거 1948년 50총선. 그러니까 일단 50총선을 딱 여기다 기준점 둘게요. 재헌국회는 경제유전의 원칙으로 한 농지개혁법은 49년이잖아요. 48년 50총선. 50총선하고 농지개혁법이 맞아요. 1949년에 공포해서 50년에 시행이 되니까 49년 맞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니은 딱 가지고 농지개혁법.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쪽만이라 정읍 발언이 됩니다. 1946년 정읍 발언. 디귿 여기 들어가고 재헌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게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다음 달인 9월 달이거든요. 48년 9월입니다. 리을이 48년 9월 리을 48년 9월 리을이 여기 들어가고요.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 창설을 공부했다. 46년 정읍 발언 직후죠. 요게 미음. 뭐 요거는 순서대로 풀 수 있죠. 흐름을 하니까 디귿 미음, 기역, 리을, 니은 요게 답입니다. 요런 게 이제 공부한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죠. 요런 게. 자, 마지막 1950년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유당은 이승만 정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공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는데 반대 안 하죠. 자유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왜 개정하려고 그래요? 조봉만 죽이려고. 그게 보안법 파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러 해 그 공무원 시험 문제를 쭉 봤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런 억울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SNS랄지 이런 소통이 활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수험생은 한없는 약자였고 출제자는 말 그대로 갑의 입장에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다가 문제가 공개되면서 이게 뭐냐, 이거 뭐 공부해서 풀 수 없는 문제 왜 공부하냐, 이렇게 되니까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고, 또 그런 관행들이 이제 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니까 문제를 좀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 단추를 껴서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인터넷에서 좀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심히 밤잠 자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받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좀 더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좀 문제를 출제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변별력은 내야겠지만 본인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변별력을 낸다면 그건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 좀 이런 출제는 지양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물론 이제 뭐 출제하시는 분도 많이 좀 힘드시겠지만은 이번 시험을 계기로 조금 더 문제의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뭐 이번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좀 힘내시고요. 꾸준히 남은 시험 뭐 이제 뭐 경찰 그러면 이제 실기도 있고 면접도 있고 그런데요. 잘 마무리해서 우리 꼭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응원합니다.